반갑습니다. 하부경제 TV입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연휴 때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대부분 이제 뭐 시장 흐름을 먼저 보죠. 시장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봐 나가는 이런 구조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한테 어떤 그 기업적인 분석 자체가 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혹은 뭐 어떤 호재가 있는지, 현재 뭐 기업 자체가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그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사업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뭐 숫자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이제 뭐 기업들 뭐 분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대부분 다 검색을 해봐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 분들이 많고 시간도 좀 많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요거 아래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네, 포스코 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10월의 시작이죠. 명절 연휴 끝나고 저희랑 또 4분기 첫 주 산뜻하게 수익 내시면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첫 단추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8, 9월 너무 힘들었다, 10월 달부터는 조금 더 파이팅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평일 명절 연휴 전에 찍는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어떤 이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그 종목 이름을 치고, 물론 최신순으로 보긴 하지만 이 포홀 같은 너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신순으로 하면은 같은 뉴스가 막 20개, 30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만 관련도 순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최근 날짜로 보시는 게 좋고요. 리포트 같은 거는 시간 되실 때 확인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한경 가가지고 리포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업로드가 된 게 7월 달 거여가지고 사실 2분기 때 나온 건데, 대부분의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시세를 분출할 때, 이때 7월부터 이제 7월 말까지 이 시세 분출한 거, 이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됐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찍긴 했지만, 이때는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요. 이때 영상을 찍을 때도 물론 뭔가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느꼈지만, 확실히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포호를 보던 관점이랑, 그러니까 이게 구주분들이랑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기존 주주분들은 철강 쪽을 확실히 좀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볼 것 같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철강 쪽에 대한 고려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2차전지가 언제 좋아지나 언제 안 좋아지나 이런 거가 아무래도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리튬이라는 거는 이 구간에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줬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뭐 몇 년 뒤에는 어느 규모로 늘어나고 몇 년 뒤엔 또 어느 규모로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관점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반영이 하나 둘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갖다 땡겨 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실적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증가 추세로 좀 유지를 시켜놓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제가 주도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어떤 주도주의 포지션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
뭐 실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꺾인다거나 영업이익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적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패턴만 안 나오면 사실 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의 2차 전지는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업종보다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포울을 볼 때 철강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만 봐도 철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철강 긍정조. 이게 9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차 전지만 보고 있지만 기업적으로 볼 때 결국 현재 포홀의 실적이나 어떤 영업이익, 그 다음에 지금 포홀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는 철강이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한쪽만 보게 되면은 지금 약간 좀 단편적인 시야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포홀이 다른 2차전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주가가 약간의 그 견조한 형태를 보여주는 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철강 쪽에 모멘텀이 나올 때 포홀의 주가, 이 다른 2차전 종목들이 빠질 때 철강이 포홀의 주가를 좀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 수급 들어오는지 기관 어떤 포지션인지 이런 거 같이 보고, 또 최근에 이제 포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이럴 때 같이 봐야 되는 거는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철강 쪽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홀 주주분들은 철강 뉴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튬은 이미 대부분 다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진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 여기는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리포트 9월 20일자인데, 여기에도 대부분 다 그 리튬 생산 능력 향상,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수는 약간 철강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단가 압박을 이전에 이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반덤핑이라고 하나요? 그 가격적으로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철강 종목들이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안 좋은 타이밍에 철강 쪽에서 좀 괜찮은 이슈가 나와줬고, 포홀이 다른 종목들 대비 조금 더 주가 하락이 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뭔가 2차 전지 그 기업 내에서도 포올 만한 기업이 있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딱히 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연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오늘 이렇게 내려가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울분, 음봉 나오면은 뉴스 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하락을 맞아도 포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주가 레벨업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 이 정도의 주가 레벨업 속도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죠. 굉장히 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반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 주가가 막 안 움직여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이고 뭔가 준비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러지? 사실 그런 구간은 이때 이제 좀 지났죠. 이때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고, 이 구간 이후부터는 뭐 중간에 한 달 버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주가 그렇다고 막 큰 폭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었고, 추세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압박을 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거,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하고,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우상향이 돼야 되고,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양봉 위주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진짜 예전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시절부터 뭐 2020년부터 뭐 21년부터 장투를 해 오신 그런 분들. 근데 또 우리가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막 작년, 재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의 단가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기다린 시간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뭐 굉장히 막 스킬풀한 부분을 막 가미를 해가지고 한 달 전에 똑같이 샀는데 평단이 뭐 훨씬 낮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인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던 거고, 우리가 늘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평단, 굉장히 낮네요. 수익률이 몇 프로네요. 하면은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나중에 그런 수익률을 뭔가 갖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똑같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런 구간들. 이때 또 막 홍수나고 해가지고 포스코 철강소가 막 침수가 되고 그때였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기업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포트 보면은 다 좋아 보이죠. 그리고 리포트 보면은 내일 당장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순환식 구조로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이 종목을 통해서 뭔가 좀 갖고 싶다, 거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구간의 레벨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종목들 밀어내고 그 지금 거의 시가총액 탑5 안으로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올라갈 때 요런 액션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만 너무 머릿속에 그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정말 그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전에 평단 어중간한 상태에서 매도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코멘트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리포트 숫자 같은 거에 너무 보지 마시고요. 결국 영업이익이 살짝 줄고 살짝 늘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2차전지 턴이 온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포스코홀딩스도 그 안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업종 턴이 중요해요.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 거고요. 뭐 2차전지가 뭐 물론 주가 방어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턴은 그냥 똑같이 조정받고 똑같이 이제 반등 나오는 턴에 같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파란 글씨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세요. 10월의 시작, 4분기의 시작,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저희랑 한 주, 첫 주 스타트 또 기분 좋게 수익 내시면서 출발하시면은 굉장히 또 9월달, 8월달 시작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절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수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